은퇴.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한가롭게 공원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 아니면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마음껏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그림?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인생의 황금기로 꿈꾸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론 냉혹할 때가 많아요. 59세에 은퇴한 전직 은행원 김영수 가명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가 반드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평생 성실히 일하며 연금을 꼬박꼬박 냈고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믿었던 그였지만 은퇴 후 맞닥뜨린 현실은 예상치 못한 함정으로 가득했어요. 경제적 여유는커녕 끝없는 불안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자, 그럼 김영수 씨와 같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본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현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거죠. 그런데 이 챕터가 해피엔딩이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은퇴 준비라고 하면 보통 돈부터 떠올리죠. 연금, 저축, 부동산 하지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김영수 씨의 사례를 보면 돈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며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당시엔 그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은퇴 후 2년 만에 그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부딪혔어요. 건강 문제,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위기. 이 모든 게 그를 덫에 걸린 듯한 기분으로 몰아넣었죠. 1. 돈만으론 부족하다. 재무적 준비의 함정. 은퇴 준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돈이에요.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김영수 씨도 그랬어요. 그는 은퇴 전 재무설계사와 상담하며 연금과 저축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엔 그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걸 느꼈죠.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게다가 그는 은퇴 후 취미로 골프를 시작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내가 이렇게 돈을 쉽게 쓸 줄 몰랐어요. 뭔가 허전하니까 자꾸 돈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라고 그는 털어놨습니다. 사례 1. 박미정 57세 가명 씨의 이야기. 박미정 씨는 2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퇴직연금을 착실히 준비했어요. 월 250만 원 정도의 연금에 남편의 연금까지 합치면 꽤 여유로울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갑작스럽게 딸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서 저축이 순식간에 바닥을 쳤어요. 결혼 비용만 지원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손주가 생기면서 또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라며 한숨을 쉬는 그녀. 결국 그녀는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사례는 재무적 준비가 단순히 얼마를 모으느냐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재무적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건 버퍼를 두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의료비, 가족 관련 지출 같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해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예상 생활비의 1.5배 정도를 준비하라고 조언하죠.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지출 습관이에요. 은퇴 후 갑자기 허전한 마음을 소비로 채우려는 유혹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작은 소비 습관부터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매달 고정 지출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지출인지 다시 한번 따져보는 거죠. 2. 정체성의 위기 나를 잃어버린 은퇴자들. 돈 다음으로 은퇴자들이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정체성이에요. 김영수 씨는 은행에서 팀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며 동료들과 회의하고 고객들과 상담하는 게 그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그 모든 게 사라지니까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래요. 사람들이 나를 김 팀장이 아니라 그냥 아저씨로 부를 때 그게 이렇게 충격일 줄 몰랐어요. 라고 그는 말했어요. 사례 2. 최민호 62세 가명 씨의 이야기. 최민호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한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늘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아내는 예전엔 그렇게 활기차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며 걱정했죠. 알고 보니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던 최과장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결국 그는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엔 미소가 돌아왔죠. 은퇴 후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려면 미리 제2의 정체성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직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아요. 김영수 씨도 결국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할 줄 몰랐죠. 라며 웃더라고요. 3. 건강과 관계 은퇴 삶의 핵심. 돈과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은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 건강과 인간관계예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기 어렵죠.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스트레스 때문인지 고혈압이 심해졌어요. 게다가 가족들과의 시간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갈등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집에 있으니까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 같고 나도 자꾸 짜증을 냈어요. 이게 은퇴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라며 한숨을 쉬었죠. 사례 3. 이수진 60세 가명 씨의 이야기. 이수진 씨는 25년간 요식업에 종사하며 바쁘게 살아왔어요. 은퇴 후엔 드디어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에 다니느라 시간이 훌쩍 갔어요. 게다가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자주 연락도 안 되고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죠. 내가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헬스장에서 요가 클래스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몸도 좋아지고 같이 밥 먹고 수다 떨 친구가 생기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라며 밝게 웃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건강은 은퇴 준비의 핵심이에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죠. 그리고 인간관계는 건강만큼이나 중요해요. 은퇴 후엔 직장 동료들과의 연결이 끊기니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동호회나 봉사활동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연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은퇴가 단순히 돈이나 시간이 많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재무적 준비, 정체성,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모든 게 균형을 이뤄야 진짜 행복한 은퇴 생활이 가능해요. 그의 사례와 박미정, 최민호, 이수진 씨의 경험을 보면 은퇴는 함정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달 지출 내역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거나 동네 친구와 커피 한잔하며 수다 떨어보는 거죠.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에요. 김영수 씨처럼 우리도 그 챕터를 멋지게 써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가요?